차이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 인지질 이중층 다 그릴 수 없으니까 대충 봐줘. 자,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그다음에 막단백질은 어떻게 있는 거냐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얘들아, 확산하는 장소의 넓이가 넓은 거는 인지질 이중층 쪽이야, 막단백질 쪽이야? 어디가 더 넓어? 막단백질은 여기밖에 없지. 인지질은 넓지. 확산하는 곳은 어디가 더 많아? 인지질 쪽이 더 많아. 차이점은 뭐냐면 심플해.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확산하는 물질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서 확산하는 물질이 있다고 쳐봐봐. 근데 이 인지질 이중층에서 확산이 일어나는 곳은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도 모든 곳에서 다 확산이 가능하지. 그러면 얘가 자동차로 비유하게 되면 차가 막힐 이유가 있냐 없냐? 차선이 무한대야. 막힐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기 막단백질은 차선이 몇 개야? 달랑 하나야. 그러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여기 차가 엄청 많아지게 되면 차가 막히겠지. 그치? 그러면 속도가 어느 정도 뭐가 오겠어? 한계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뭐해? 막히니까 거참 빨리 좀 갑시다. 하니까 무슨 확산? 촉진 확산이라고 기억해. 알겠지? 응, 막히니까. 자, 그래서 저기 누구냐? 규호야, 정신 차려. 규호야, 최규,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우리 단순 확산하는 이거 암기야 얘들아. 자, 기체 분자 혹은 크기가 작은 물질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럼 봐봐. 기체 교환은 어디에서 일어나? 어디에서 일어나? 중위 거 기억해봐. 중위 거 기억해봐. 어디에서 일어나? 두 군데서 일어나. 아, 맞다. 얘들아, 용어 바뀌었다. 여러분들 페퍼라고 배웠지? 용어 바뀌었다? 뭘로 바뀌었는지 알아? 모르겠어. 이거 지금 이게 단어 바뀐 지가 오래 바뀌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헛박가리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마 혼용될 수도 있어. 아마 안 쓸 수도 있어. 안 쓸 수도 있어. 어쨌든 뭐 페퍼 또는 헛박가리야. 그러니까 만약에 익숙한 병이 페퍼로 해. 봐봐. 자, 페퍼와 모세 혈관에서도 산소랑 기체가 교환되지만 얘들아 여기서도 가능이야. 어디 갔냐? 조직세포. 여기서 말하는 조직세포는 어떤 걸 말하냐면 온몸에 있는 세포를 말하고 있는 거야. 온몸에 있는 세포랑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 여기서도 기체들이 교환되고 있어. 그럼 봐봐. 이 4번 문장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옆에다가 표시할게. 자, 이쪽을 시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이쪽이 아니라고 하고 이쪽에 밖이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근데 안팎의 농도차를 우리가 세로라고 둘게. 안팎의 농도차. 그러면 안팎의 농도차가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확산 속도는 계속 증가해. 계속. 물론 너무 계속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범위에서는 계속 증가를 해. 왜냐면 차가 막힐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됐죠? 자, 근데 이제 넘어가기 싫어서 옆에다가 적을게. 자, 방금 했던 게 단순 확산이고 우리가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책에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그냥 적어놔.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얘는 막단백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막단백질이 아니라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에서만 가능해. 자, 여기에서 이 촉진 확산하는 물질 거기에 쌤이 교재에 막 극성 넣어놨는데 우선 극성은 신경 쓰지 마. 단순히 그냥 크기가 큰 물질류.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 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거.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보면은 그 뭐냐, 여기 뭐냐. 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이런 거 되어 있지. 얘들아, 우리 이거 어떤 영양소야? 이런 영양소 뭐라고 불러? 철 이온, 철, 칼슘, 나트륨 이런 거? 네 글자야. 기, 염류. 무기염류라고도 불러, 이런 영양소를. 그래서 뭐 나트륨, 칼륨, 염화이온 같은 무기염류. 이런 무기염류들은 촉진 확산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단순 확산은 안팎의 농도차와 시간은 거의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오지. 자, 근데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시간, 안팎의 농도차, 농도 차이는 처음에 농도 차이가 심해지면은 점점 속도가 올라갈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저 관통된 단백질이 이제 뭐라 그럴까? 차가 꽉 차게 되면 더 이상 빨라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순간 뭐가 다가와? 일정해지게 돼요. 차이를 알겠어?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됐죠? 그리고 그럼 봐봐. 만약에 여기서 확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세포막에 뭐가 좀 더 많아야 돼? 세포막에 인지질이 더 넓어야 돼? 아니면 막단백질이 더 넓어야 돼? 이거 키우려면 막단백질이 더 많아져야 돼. 알겠죠? 근데 막단백질이 많아진다고 한계가 없는 게 아니야. 알겠죠? 네. 참고로 뭐 이 확산이든 촉진 확산이든 에너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투가 문제야. 난생 처음 보는 물질의 이동 방식이거든. 자, 쉽게 잡아봐. 그 집에서 식물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봐봐. 식물. 근데 식물에 이제 요즘에 이제 식물 키울 수 있는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잘 자라라고 뭘 주기도 해? 혹시 뭔지 알아? 이렇게 박는 게 있어. 영양제. 근데 그 영양제 많이 박으면 좋게 안 좋게? 안 좋아. 왠지 알아? 생각하면 돼. 영양제를 엄청 받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영양제가 엄청 많잖아? 그러면 식물에 있는 물이 흙으로 빠져나와.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물을 줬는데도 물을 못 마시고 오히려 흙에 있는 애들이 식물에 있는 물을 가져간다고. 그 현상이 삼투야. 됐어? 자, 우리 요 삼투 볼게. 자, 요 삼투라고 하는 거는 왜 이게 됐어? 이 삼투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있냐면 반투과성 막, 그러니까 세포막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세포막이 있는데, 자, 이 삼투는 어디 갔냐? 물 분자, 즉 용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동한다?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섭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막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농도가 높은 곳이 있고 농도가 낮은 곳이 있어. 만약에 이 막이 용질이 이동이 가능해. 그러면 직접 소금들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농도를 맞춰주려고 하는 게 자연의 섭리야.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이번에는 소금이 이동을 못해. 대신 누가 이동을 해? 물을 이동을 해. 그러니까 이쪽은 개짜고 이쪽은 덜 짜지. 그러면 농도를 맞춰주려게 되면은 개짠 데에 있는 물이 어디로 이동해야 돼?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잠깐만. 반대로 했어. 씨. 여기가 더 짜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빠져서 여기로 가야지. 됐어요? 즉, 요 삼투라고 하는 건 용매가 밑줄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삼투라고 부르는 거야. 얘도 에너지 안 써. 물질 이동할 때 에너지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 됐죠?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자, 식물의 뿌리야.
식물의 뿌리 안에도 어쨌든 영양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이제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어. 다 용액인 거야. 근데 바깥쪽에 엄청나게 높은 고농도 영양제가 투입이 됐어. 그러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여기는 저농도가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이 뿌리가 어떤 막이냐면 반투과성 막에 해당이 돼. 그러면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는 짜져야 되고 여기는 덜 짜져야 되겠지. 근데 소금은 이동을 못해.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물은 어떻게 돼? 마르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식물이 잘 자라려면 항상 상대적으로 어디가 농도가 더 높아야 돼? 식물 쪽의 농도가 더 높아야 하는 거야. 됐죠? 그럼 얘들아, 이제 이거 봐봐. 동물 세포가 있어. 자, 예를 들어 여기에 농도가 우리 몸의 농도가 체액의 농도가 10%라고 칠게. 이 어떤 동물 세포 하나를 한 40%짜리 농도 액체에다가 담근 거야. 농도가 되게 높지? 그런 액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 내부보다 높은 걸 우리가 고장액이라고 부르는